여러분은 콜라가 처음에 약으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886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약국에서 뇌를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준다는 기적의 음료가 조용히 팔리기 시작합니다. 이 갈색 액체는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코카콜라였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때는 약이었던 콜라가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약국에서 판매하던 음료가 어떻게 전 세계인의 일상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브랜드가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1886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남북전쟁에서 부상당한 약사 존 펜버턴은 전쟁 후유증으로 몰핀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중독을 끊기 위해, 그리고 더 안전한 대체약을 만들기 위해 실험을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 만든 건 프렌치 와인 코카라는 알코올 기반 음료였습니다. 이는 코카잎과 콜라넛을 섞어 각성 효과와 피로 회복을 노린 음료였죠. 하지만 애틀랜타의 금주령이 떨어지면서 펜버턴은 레시피를 바꿔야 했습니다. 결국 술 대신 탄산수를 넣고 달콤한 시럽으로 맛을 낸 버전을 냈고, 그렇게 코카콜라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에 코카콜라는 그저 신경안정제 겸 소화제로 홍보됐고, 약국에서 소다수와 함께 하루에 단 9잔이 팔릴 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꽤 좋았습니다. 음료의 독특한 맛과 청량감에 중독된 이들이 주변에 추천하기 시작했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펜버턴은 경영 감각이 없었고 코카콜라의 상업적 잠재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권리를 여기저기 쪼개 팔기 시작했고, 이 음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의 이름은 에이사 캔들러. 그리고 그의 등장으로 코카콜라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당시 그는 약품 제조업자였지만 코카콜라라는 이름에 숨겨진 잠재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습니다. 1888년 존 펜버턴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코카콜라에 남은 권리를 조용히 사모읍니다. 그리고 캔들러는 이 브랜드를 단순한 치료제에서 대중 소비재로 바꾸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실행합니다. 첫 단계는 브랜딩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세련된 필기체 로고를 도입하고 콜라는 마시는 약이라는 이미지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료로 재정의했죠. 다음은 공격적인 광고 전략이었습니다. 거리 간판, 신문, 달력, 심지어 도시 벽면까지 가능한 모든 공간에 코카콜라 로고를 박아 넣었습니다. 당시 광고비 지출만 해도 경쟁 음료보다 몇 배나 많았고, 이 대담한 전략은 소비자들의 기억 속에 코카콜라를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한방은 이를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코카콜라를 소다수 기계가 있는 약국에서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손쉽게 콜라를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는 코카콜라의 대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캔들러의 이 모든 전략들은 결국 대성공을 거두며 코카콜라는 1890년대 말 미국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제 코카콜라는 국민 음료로 불리기 시작했고, 에이사 캔들러는 이 회사를 단순한 약국 음료에서 거대한 사업체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한 인물로 남게 되죠. 20세기 초반 코카콜라는 미국 내에서 이미 국민 음료로 자리를 잡았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아직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코카콜라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게 됩니다. 당시 코카콜라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5센트에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도록 하라. 이 한마디가 코카콜라의 글로벌 전략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회사는 즉시 군부대 근처에 콜라병 제조 공장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 60개 이상의 공장이 들어서죠. 이 공장들은 전쟁 물자처럼 관리됐고, 미군이 가는 곳마다 코카콜라도 함께 갔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집의 맛, 고향의 상징이 되었고, 이 감정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이 돌아간 지역에는 이미 코카콜라가 뿌리내려 있었고, 현지인들은 그것을 미국과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코카콜라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라 자유와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됩니다. 군사 전략에 마케팅을 결합시킨 이 방식은 지금도 경영학에서 교과서로 남아있을 정도로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맛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있었죠. 이 회사는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를 파고드는 마케팅으로 소비자와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산타클로스입니다. 1931년 코카콜라는 겨울 광고 캠페인에서
뚱뚱하고 인자한 얼굴에 빨간 옷을 입은 산타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가 데이트를 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산타는 빨간 옷을 입는다는 이미지가 굳어졌죠.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 이꼴 코카콜라라는 강력한 브랜드 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병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15년 어둠 속에서도 코카콜라를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탄생한 곡선형 유리병은 브랜드의 또 다른 상징이 되었습니다. 만져도 깨져도 그림자만 봐도 코카콜라라는 슬로건과 함께 소비자 기억 속에 강하게 남았죠. 뿐만 아니라 코카콜라는 청춘, 자유, 사랑, 함께 마시는 즐거움 같은 감성을 광고와 캠페인에 적극 활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콜라를 마실 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특정한 기분과 경험을 함께 떠올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코카콜라는 제품이 아닌 느낌을 팔며 브랜드를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200개국에서 하루 20억 잔 넘게 팔리며 단순한 음료를 넘어 하나의 문화와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제국도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 설탕 규제, 펩시를 포함한 다양한 경쟁사들의 등장까지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코카콜라는 계속해서 새로운 전략과 제품을 내놓으며 진화하고 있죠. 결국 코카콜라의 진짜 힘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다음에 코카콜라를 마신다면 그 한 잔에 담긴 이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으로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하길 바랍니다.